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그 아파트 시장이 지역별로 양극화가 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나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서울 강남 서초 송파도 2분기에는 그 보합 내지는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12월 기준으로, 그것도 12월 한 28일, 27일 기준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실제 거래 행태입니다. 그런데 39%는 전체 거래, 그 다음에 아파트에 39%는 그 가격을 그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계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합 수준에서 거래된 것은 또 한 30%, 31%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70%네요. 그러니까 70%는 약 보합이라는 말이 되고, 또 보합은 강보합도 되는데, 강남, 서초, 송파는 보합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올라간 수준에서 거래가 되니까 뭐 강보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보합과 강보합이 혼재된 그런 아파트 매매 시장이에요. 근데 굳이 부등호 표시를 한다면 서울 지역은 약보합으로 바뀌었다. 근데 보합은 31%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양극화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유효한데, 그러니까 그게 30%만 서울 지역도 그 높은 가격으로 종전 그 가격보다 단지별로 보면요, 종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로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추세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지난 1년간을 보면 초강세에서, 그죠? 그 다음에 강세로, 또 강세에서 보합으로, 또 보합에서 약보합으로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부동호 표시를 하면 약보합이에요. 그런데 내년이 아니네요. 이제는 2022년 2분기에는 약보합이 확실히 나타날 것 같다. 심지어는 강남, 서초, 송파도 보합 또는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한 6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우선은 기존 주택 수급 상황, 그 다음에 전세 끼고 매수자와 또 집주인이 전세 자금으로 재투자, 굉장히 이제 매매 시장 중에서도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뭐 투자하는 건 현실이니까 금리와 이제 대출 제도 관련하고, 네 번째에 이제 매매 가격 수준하고 전세 가격 수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는 거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시장도 강세고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2022년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아까 이거 거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제 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소득 수준, 금리 수준, 물가 수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 형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거주 목적, 투자 목적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 있는데 지금 뭐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들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6개, 7개를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주택은 이제 수급 상황인데 매수 지금 자는 점점 줄고
거래 건수가 이제 현저하게 주니까요. 그 다음에 매도라고 왜 급매물 내지는 매도하겠다고 내놓은 가격 있잖아요. 그 매물이 10월보다 50% 증가했어요. 서울 지역에서. 그러니까 보합 지역에서도 가격은 내리지 않았지만은 매도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50% 증가했다는 거예요. 결국 안 팔리면 어떨까 그랬어요. 가격 내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인데, 전세 시장도 지금 역전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거죠. 그럼 이거는 맞물려 있거든요. 특히 전세 끼고 매수자와 또 전세를 받아가지고 재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대형 악재죠. 그러다 금리까지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은 정부가 대출 규제 안 해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BIS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그 LC 개설이 힘든다고요. 그러니까 무역을 국제결제은행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BIS 비율. 그 때문에라도 은행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전세 끼고 매수자와 연끌이라고 하죠, 흔히들.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재투자하는 사람. 이게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주택시장은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적으로 이거는 양도세, 보유세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은행 대출도 한 20%또 받았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신용이 있으면 신용대출을 받았을 거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70% 정도가 남의 돈이죠. 전세 끼고 대출을 안 받았으면 그래도 50%는 남의 돈이죠. 또 전세 자금으로 재투자를 한 경우에도 이분들도 남의 돈이 70%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0%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억짜리로 예를 들면 10%면 1억이죠. 그죠? 1억이 내리면 그 10%잖아요. 근데 자기 돈이 그 중에는 30% 뿐이고 남의 돈이 70%예요. 남의 돈은 빚이잖아요. 그러면 1억 중에 가격이 내리면 자기 돈이 아까 3천만 원 깨지는 거죠. 7천만 원 깨지는 거죠. 1억 중에. 그럼 최초에 자기 돈이 1억 투자했다고 하면 3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10% 내렸을 때. 근데 전세 자금도 내줘야 되잖아요. 전세 끼고 오면. 그러면 이거는 또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자기 재산이 깨지는 것도 불안하고, 전 재산 1억을 가지고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산 거죠. 또 전세 자금으로 재투자를 한 사람도 똑같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내줬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 70%가 남의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10% 깨지면 아까 1억 있었던 사람은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고 또 전세 자금도 제때 못 내주는 거죠. 이것은 심리적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및 전세 가격 수준인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우선 높지 않았고 전세 가격도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몰락 정도도 코로나 초기 연도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분들도 빌린 돈이 있을 건데 자영업자도 갚아야 될 시기는 도래하고 있고, 또 이분들도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 상승 속도는 집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소득 상승 속도는 느리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도 훨씬 빨랐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득도 증가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가면 본인은 아파트 가격을 높은 가격 수준에서 은행 빚내 가지고 전세 끼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 문제 심각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 수준도 전세 가격 수준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전세도 감소하고 매매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주식시장에서 이분들도 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한 80%에 해당되니까 처음에는 그 돈으로 또 주식을 투자했을 거고, 그러니까 투자 원본 다 까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세 끼고 아파트 사고 주식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전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를 재투자한 사람도 또 주식을 했다면 아파트 가격이 10%만 하락하면 전재산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 상태다. 근데 강남에도 그 중에 10%는 있을 거다. 강남 거주자 중에서도, 아니면 강남 지역 아파트 소지자 중에서도. 그렇다 하면 이제 시장 참여자 형태인데, 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가 있으면 매수 안 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매수세 실종되는 거죠. 투자 목적 투자자도 안 하려 하겠죠. 그럼 매수세는 실종되고 매물만 쌓이는데, 그것도 전세 끼고 전세 자금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재산이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죠. 이 아파트 투자 하나 잘못해 가지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불안한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5번까지인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 연초와는 환경이 180도 바뀌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문제는 이제 외부 환경인데, 이게 중국이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주택시장을 분석 검토할 때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외부 환경이에요.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 항상 외부 환경이 문제가 돼 가지고 97년도, 2008년도, 또 2020년 3월에도 외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 환경은 중국 경제예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은 아까 대안이 없다는데 더 심각한 거거든요. 중국도 외부가 도와줘야 돼요. 지난 20년간 중국이 부동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국적 기업이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정반대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다국적 기업이 빠져나가야 될 그런 환경이다. 인건비 올랐죠. 실제로 인도와 베트남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답이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한국이 너무 높다. 실물은 물론 실물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 금융시장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실물 금융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높고, 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아파트를 많이 구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나마 한국의 부합 지역에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또는 지금은 아직도 상승 추세지만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물로 내놓을 거예요. 그래야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하나가 이제 외환시장인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는 같는데, 아마 중국 경제가 2분기에는 우리나라 시장금리,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직접적인 영향은 오히려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은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우선은 이쪽이 팔기가 쉬우니까 중국보다는
이쪽을 팔기 시작할 때 그 물건이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전세 끼고 내지는 전세 자금 이용하여 그 아파트를 다시 두 채, 세 채 산 사람, 이분들의 이제 심리까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우리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얼마 한 달 전에는 양극화를 얘기했는데 이제 2022년 2분기부터는 양극화는 없어지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응용 전략은 다시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